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예, 들리시는지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적인 질문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이윤 씨가 노년에 버려졌다는 소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요. 사실은 예. 지금 선생님께서 잔이윤 씨를 간병을 하셨다면서요? 감동을 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선생님하고 7년 전에 선생님하고 그 심한 그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화를 내시고, 그 난폭한 행동을 하고 너무 무섭고 막 자는데도 와서 이렇게 목을 누르시고 그러신 분이 아닌데,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더니 조울증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울증 약도 먹고 이랬는데, 그게 좋아지질 않고 점점 심해져서 저희 집에서도 그걸 보다 그 당시에 2010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뒤를 선생님 뒤를 계속 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이제 저는 한국에서 또 제 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뭐 일을 보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워낙에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으셨으니까 그럼 예. 제 집을 쓰시고 뭐 관리비를 내시면서 그걸 쓰셔라 그러고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는 뒤에 이제 뭐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관광공사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관광공사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제가 그 당시 그랬어요. 이혼했다는 걸 발표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혼한 거를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건 제 부탁이라고. 왜냐하면 근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젊잖아요. 예. 또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고 선생님은 좀 힘들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팔렸다느니 경매했다느니 이 집도 제 집이고 제가 진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오셔서 사셨는데 작년 4월 2일 날 지인분하고 관광공사 측에서 쓰러졌다고, 저는 미국에 있었죠.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여기 아산병원으로 갔더니 거기 그 교수님이 저를 보자고 이제 보호자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진 찍은 걸 그 병색이 뭡니까? 그랬더니 뇌경색인데 이 뇌를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뇌 사진이 많이 굳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굳었는데 10년 전 정도 됐는데 이분이 화를 많이 내셨을 건데 어떻게 참으셨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이랬구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몰라요. 미안하다 그러고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수도 없이 하니까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죠. 그때부터 잔이윤 씨가 좀 병세가 만연해지신 건데요. 이혼하기 전부터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하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목을 누르고 같이 죽자 그러고 저를 데리고 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뛰어내리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무서워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방문을 잠그고, 원래 뭐 잔이윤 선생님하고는 제가 결혼해갖고 1999년도에 결혼해갖고 2년 반 정도만 저랑 같이 뭐 방을 쓰고 이제 딴 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잠그고 자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방문을 뜯고 들어와서 막 목을 누르고 이러시는데, 그러고 나셔서는 몰라요. 본인이 뭘 했는지.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잘못했다고 울고 이래서 견디다 못해 이제 제가 이혼을 한 거죠. 그런 연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거고. 예.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식구는 무섭다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 그러지만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실 때도 선생님은 참 힘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선생님은 그 라스베가스에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정확히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보면, 선생님 말씀 중에 잔이윤 선생님께서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었다. 그리고 방송에 공개된 그 미국의 대저택도 줄리아리,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MC인데 돈이 없을 리가 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저도 그 사실은 제가 만난 거는 1999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사정은 어땠었냐면은
저를 선생님이 알게 된 동기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 찾아와서 여동생이 돌아가셨다고, 여동생이 돌아갔는데 장례비가 없다고, 장례비를 좀 꿔달라고 왔어요. 예.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돈을 US 달러로 3만 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옛날에 묘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아나운서인데 저하고 인터뷰도 한 사실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와서 그러셨겠냐 그러고 돈을 드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안해서 저희 회사에 제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CF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F까지는 필요 없고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한번 또 오시더라고요. 저기 집이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내가 이게 갑자기 IMF가 당하고 이래서 한국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다 미국에 부킹을 안 받아서 힘든데 예. 그 집이 지금 그니까는 미국에는 20% 다운하고 80%는 은행에서 융자를 주고 사는 분이 있고 또 풀캐시를 다 여유 있으면 사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걸 1년을 못 하셔서 근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에. 은행으로 넘어갈 당시에 저한테 오셔갖고 돈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드렸어요. 예. 드려갖고 그걸로 갚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돈이 있었던 분인지 없었던 분인지 그거 조사하면 그 선생님 이름으로 명예로 된 게 넘어갔으니까 다 나오겠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저하고 알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뭐 미국이 다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지만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나왔던 이제 간병 부분 왜 놔뒀냐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어디로 갔냐 이 두 개 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요 여기서 그 아산병원에서 모시고 나와서 쓰러질 당시에 그게 작년 2016년 4월 2일 날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산병원에서 더 있어도 선생님이 더 있어도 재활은 아직 되질 않으니까 재활을 하는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 알아봐갖고 제가 알아본 게 용인 러스크 병원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간병인비만 한 달에 350만 원을 줘야 되고 또 병원비가 있고 또 선생님을 재활을 하루에 6시간씩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약하니까 병원 밥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다 끓여서 또 곰국을 끓여서 기름을 먹으면 안 되니까 기름을 걷어내서 매일 반찬을 하고 밥을 해서 그걸 용인까지 가지고 가면 여기서 빨리 가도 차로 2시간이에요. 선생님, 저희 계속 선생님 말씀을 사실 계속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된 보도가 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억울하신 분이 참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각에서는 지금 전 남편분이 기억도 잘 안 나고 실어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단순히 줄리아 리 선생님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선생님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도 봐드리고 있고 그 병원도 아무도 봐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병원을 5번을 옮겼는데 제가 다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병원도 옮긴 이유가 그 남동생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그 영락교회라고 있어서 그 병원하고 가까운 데로 있고 제가 몸이 아파서 한국을 가서 이 디스크를 고치고 오든지 이걸 치료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선생님을 좀 봐달라 그러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지금 온 지 2달 8일 됐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선생님을 10월 10일 날 만났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10월 10일 날 그 병원을 가서 과일 사가지고 사과 사가지고 다 가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갔다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서 줄이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한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듣고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이윤 씨 전 부인인 줄리아 리 선생님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들리시는지요? 예, 잘 들립니다. 여러 가지 사적인 질문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이윤 씨가 노년에 버려졌다는 소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께서 잔이윤 씨를 간병을 하셨다면서요? 간병을 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선생님하고 7년 전에 선생님하고 그 심한 그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화를 내시고
그 난폭한 행동을 하고 너무 무섭고 막 자는데도 와서 이렇게 목을 누르시고 그러신 분이 아닌데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더니 조울증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조울증 약도 먹고 이랬는데 그게 좋아지질 않고 점점 심해져서 저희 집에서도 그걸 보다 그 당시에 2010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뒤를 선생님 뒤를 계속 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이제 저는 한국에서 또 제 집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뭐 일을 보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워낙에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으셨으니까 그럼 예. 제 집을 쓰시고 뭐 관리비를 내시면서 그걸 쓰셔라 그러고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는 뒤에 이제 뭐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관광공사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관광공사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제가 그 당시 그랬어요. 이혼했다는 걸 발표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혼한 거를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건 제 부탁이라고. 왜냐하면 근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젊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고 선생님은 좀 힘들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팔렸다느니 경매했다느니 이 집도 제 집이고 제가 진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오셔서 사셨는데 작년 4월 2일 날 지인분하고 관광공사 측에서 쓰러졌다고 저는 미국에 있었죠.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여기 아산병원으로 갔더니 거기 그 교수님이 저를 보자고 이제 보호자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진 찍은 걸 그 병색이 뭡니까? 그랬더니 뇌경색인데 이 뇌를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뇌 사진이 많이 굳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굳었는데 10년 전 정도 됐는데. 쌤,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정확히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보면 선생님 말씀 중에 잔이윤 선생님께서 결혼하실 때부터 돈이 없었다. 그리고 방송에 공개된 그 미국의 대저택도 줄리아리, 그러니까 선생님의 집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MC인데 돈이 없을 리가 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저도 그 사실은 제가 만난 거는 1999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사정은 어땠었냐면은 저를 선생님이 알게 된 동기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여동생이 돌아가셨다고, 여동생이 돌아갔는데 장례비가 없다고 장례비를 좀 꿔달라고 왔어요.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돈을 US 달러로 3만 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옛날에 묘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아나운서인데 저하고 인터뷰도 한 40개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와서 그러셨겠냐 그러고 돈을 드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안해서 저희 회사에 제가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CF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F까지는 필요 없고 됐는데 이분이 화를 많이 내셨을 건데 어떻게 참으셨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이랬구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몰라요. 미안하다 그러고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수도 없이 하니까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죠. 그때부터 잔윤 씨가 좀 병세가 만연해 주신 거네요. 이혼하기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하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목을 누르고 같이 죽자 그러고 저를 데리고 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뛰어내리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무서워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방문을 잠그고. 원래 뭐 잔윤 선생님하고는 제가 결혼해갖고 1999년도에 결혼해갖고 2년 반 정도만 저랑 같이 방을 쓰고 이제 딴 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잠그고 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방문을 뜯고 들어와서 막 목을 누르고 이러시는데 그러고 나셔서는 몰라요. 본인이 뭘 했는지. 미안하다 그러고 막 잘못했다고 울고 이래서 전지다못해 이제 제가 이혼을 한 거죠. 그런 연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거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식구는 무섭다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 그러지만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하실 때도 선생님은 참 힘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선생님은 그 라스베가스에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거를 줍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한번 또 오시더라고요. 집이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내가 이게 갑자기 IMF가 당하고 이래서 한국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다 미국에 부킹을 안 받아서 힘든데 예. 그 집이 지금 그가는 미국에는 20% 다운하고 80%는 은행에서 융자를 주고 사는 분이 있고 또 풀캐시를 다 여유 있으면 사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예.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걸 1년을 못 하셔서 근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에. 은행으로 넘어갈 당시에 저한테 오셔갖고 돈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드렸어요. 예. 드려갖고 그걸로 갚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돈이 있었던 분인지 없었던 분인지 그거 조사하면 그 선생님 이름으로 명예로 된 게 넘어갔으니까 다 나오겠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저하고 알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뭐 미국이 다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지만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나왔던 이제 간병 부분 왜 놔뒀냐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어디로 갔냐 이 두 개 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요 여기서 그 아산병원에서 모시고 나와서 쓰러질 당시에 그게 작년 2016년 4월 2일 날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